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해 만든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또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보내드린 리포트 이 사건부터 좀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 새벽에 수락산입니다. 등산객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데죠. 서울산 중에. 네. 여성 등산객이 또 피살이 됐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전에 그 창원에서 발생했던 사건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여성 혼자 이른 시간에 산을 등산을 하다가 공격을 당했다는 점. 두 예. 번째는 이제 진짜 무서운 부분이지만 누가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해서 그 절명을 하신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었다는 점. 예. 그리고 경찰에서 현재 그 유류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수백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서 탐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유류품 관련돼서는 아주 특별하게 현재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CTV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예.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가해자에 대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 탐문이나 또는 위치를 지금 이동 동선에 대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좀 복잡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를 해주신 대로 예전에 그 마산에서도 네.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그 당시에도 그 이 범행 현장에 증거가 될 만한 뭐 DNA부터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뭐 나중에 쪽지문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잡기는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등산 이 수락산이라는 데가 서울의 웬만한 그 강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운동 삼아서도 올라가는 예. 아주 그 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담하게 여성을 흉기로 목을 공격할 정도의 그 흉기 난동을 부렸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미리 이걸 뭐 흉기는 최소한 준비했을 것이고 예. 또 이동 동선이나 본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연구를 한 상태에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역시 그 마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인을 추적하는 데 상당히 경찰에서는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등산을 네. 간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산이 오히려 취약지대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죠? 2010년 전까지는 등산로에서 뭐 공격을 당한다던가 큰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특히 여성을 예. 대상으로 이런 극악한 살인 사건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연타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등산객, 특히 혼자 산을 타시는 여성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요즘에 공포에 떨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이유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여성이 혼자 등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발적 공격을 할 때는 공격 타겟이 좀 많다는 게 첫 번째 강점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산을 자주 타시는 여성분들은 자꾸 타다 보면은 이제 빨리 가는 길을 아시고 편하게 가는 길을 아시게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서 탐방을 하는, 탐조를 하는 이런 길로 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은 그 샛길이나 계곡 쪽으로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공격당하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 앞에 사건도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는 이 탐방로가 아니라 예.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나 그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 아는 길을 등지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유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전에 무악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범인 네. 검거하는데 반년이 걸렸는데 네. 이번에도 장기화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경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현재 지금 유류품 관련된 거나 또는 범인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도 발표하는 게 CCTV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CCTV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락산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나 자전거 그렇죠. 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길이 다 골목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택하고 접촉돼 있는 부분에도 다 CCTV는 웬만한 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일단 올라가는 남성들 그 시간대, 예를 들어서 범행 앞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예. 산을 먼저 올라갔다던가 또는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해서 예. 이 여성을 미행하는 등산객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일단 외관 또는 옷 입은 옷차림새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예.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수락산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나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접근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수사상 공개도 관계없지만 일단 버스 카드나 또는 이런 찍는 카드들 있잖아요. 예. 요것들을 또 그 시간대 체크를 해서 예. 이용객들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금을 내고 만약에 버스를 탔다던가 지하철을 일회용을 패스를 해서 사용을 했다 하면 예. 경찰 수사가 조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해가 계획하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과거에 울산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요. 울산 예. 그 도심 안에 있는 뒷산이 있는데 예. 거기 10여 년간 계속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도 범인을 못 잡은 이유가 범인이 CCTV 위치를 다 파악을 했고 불은 지르고 싶은데 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산을 두세 시간을 타고 넘어가서 반대편 가서 불을 지르고 산을 도로 타고 넘어오고 이런 방식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범인들이 거의 경찰 위에 머리 위에서 예. 모든 그 수사 기법들을 뉴스도 보고 예. 또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수사일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번 피살 사건도 그렇고요. 부산에서 네. 그 폭행 사건 있었던까지 포함하면 네. 다 여성입니다. 네. 왜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을 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반격의 여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현재 그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건 그 범인의 공통점은 네. 조현병, 다시 말하면 저희가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질환이다. 예, 이런 환자였는데 네.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제정신은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 대상자가 나를 제압할 수 있거나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공격 타겟을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화끈하게 공격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성하고 아동, 그다음에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들은 반격의 여지나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 본능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 예. 이성에 기반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할 때 주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환경을 계산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돼 있는데 예.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본능 또는 여성 혐오증이 이것도 극단적인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가진 사람이 공격을 할 때는 예. 상대방이 나한테 반격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생각할 때 여성은 완벽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겁니다. 예, 대상은 여성이 많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보면 뭐 화장실, 네. 방금 얘기했던 등산로, 대로변 네. 사람이 많은 데서 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격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원인도 없고 동기도 없고 공격 대상도 랜덤, 다시 말해 아무나 고르게 돼 있는데 예. 이 상황 자체 같은 경우 이 묻지마 범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검거가 되든 처벌이 되든 제압당하든 신경을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 예. 반격을 받아서 내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백주단한테 공격은 했지만 네. 그 사람이 내가 쓴 흉기나 이런 것을 빼앗아서 공격하는 거는 무섭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가리진 않았지만 피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여성을 그냥 본능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여성용 호신용품 매출이 네, 또 급증했다고 네, 하는데요. 네. 그 호신용품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일단 생각나는 게 호루라기나 뭐 후추 스프레이 이 정도인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휴대용 전기 충격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 5초간 정도의 10만 볼트 전류를 흐르게 해서 상대방을 이제 마비시킬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호신용 호루라기나 또는 위치 추적 발신 장치 같은 경우도 경비업체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단말기 비슷한 거 조그만 걸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외에도 스마트폰에 어플 같은 걸 깔아 놓으셔가지고 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남편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고요. 예. 뭐 기타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총같이 생긴 가스 분사기, 소형 가스 분사기도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손에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가방에 네. 넣어서 다니지.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걸 꺼낼 시간조차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위급할 때 대처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샘플을 외국에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핸드백이 있으면 네. 핸드백 앞쪽에 헤드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가-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그래서요. 예. 핸드백을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휘둘르면 그 앞쪽에 그러니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는 예. 장식품이 있는데요. 예, 예.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그 판옥선이 일본하고 임진왜란 때 앞에 그 용머리 있었잖아요. 이걸로 네네. 이렇게 충파라고 그러죠. 충격을 가하면서 상대편 배를 예. 이게 부수는 방식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은 핸드백이나 이런 백을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앞에 열쇠 같은 거나 금속성의 물체들을 앞에다 달아놓고 휘두르시는 게 사실은 안에 있는 그 호신용품을 꺼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수가 있고요. 핸드백 자체가 호신용품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가장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예. 핸드백이 최고의 방어 무기라고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하이힐 같은 거 신고 다니시는 여성들이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뛰질 못하는 걸 가해자가 알기 때문에 특히 밤 시간대에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도주를 하거나 그 상대방하고 맞대응을 하든 간에 일단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하이힐을 신은 상태에서는 얼마 뛰지도 못하고요. 예. 쉽게 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던지고 도망간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저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핸드백과 또 하이힐 이 두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경찰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좀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네,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집을 귀가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하다 그러면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집에 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경찰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예. 통상적으로 20km 이내의 거리는 순찰차에 탑승을 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예. 매뉴얼에 이제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힘드신 경우에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다산 콜센터 같은 종합 민원 서비스 각 지역마다 있으시거든요. 예. 여기다 전화하셔갖고 제가 귀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예. 그 요원들이 있습니다. 퇴직한 경찰관이나 또는 여성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여성 같은 경우 보통 2인 1조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네. 집까지 정확하게 데려다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위성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시청과 구청과 다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자율방범대 서비스,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안산 같은 거 참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예. 귀가의 안전에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112 경찰이나 120 다산콜센터 혹은 네. 자율방범대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범죄들이 흉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네. 일이다 보니까 그럼 흉기 소지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흉기 소지죄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총기가 있다 하면 총기는 원격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 있고 도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굴 예. 공격하는 사냥용이나 인명살상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해머나 도끼 이런 그 무기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는 직업군도 수십만 명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업무 목적으로 들고 다니는데 이게 흉기가 되냐 이런 문제로 시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불신 검문 같은 경우 했을 때 예. 불신 검문에 대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 때 나와서 핸드백을 열어보거나 소지품을 열어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징계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흉기나 도구라고 판단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예. 법적 정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압수하거나 검색을 해도 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오늘 내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